이제 로그로 가볼게요. 싫어. 자, 너네가 안 배웠는데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 그거 할게요. 뭔 소리 하고 싶은 거냐면 역함수에 대한 언급이 조금 필요해. 자, 우리가 함수라 하면 어떤 F는 말 그대로 기능, 규칙이야, 규칙. 여기에 1, 2, 3, 4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도 1, 2, 3, 4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함수가 되려면 어차피 다 2학기 과정이니까 함수가 되려면 아까 뭐라 했죠? 모든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느낌이 음식점 가서 음식 고르는 거야. 가서 규칙이 있어. 꼭 먹어야 돼. 나 오늘 배 안 고파서 안 먹을래. 안 돼. 맨날 뭐 먹을래 그러면 안 먹을래요. 이러는데 안 돼. 근데 선생님 같은 놈한테도 경고를 준 거야. 2개 안 돼. 하나 먹는 거야. 오케이? 1인 1메뉴를 무조건 해야 돼. 여기서 1인 1메뉴는 선생님 1인 1메뉴니까 최소 1인 1메뉴 아닙니까? 저 2메뉴 먹고 싶어. 안 돼. 안 먹는 거 안 돼. 무조건 먹되 단 하나만 먹어야 돼. 근데 1과 2처럼 같은 거 시켜 먹을 수도 있지. 난 짜장, 저도 짜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역함수는 되돌아가는 거야. 입장이 바뀐 거야. 이 화살표, 꽂혔던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얘도 함수냐 이거지. 입장을 바꾼 거잖아. 자, 1. 저 1도 좋고, 1인 1메뉴라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줌마가 거꾸로 갖고 와서 음식이 입장인 거지. 김치볶음밥을 갖고 와서 하나를 2명한테 찢어서 줘버리는 거야. 뭐야, 반인분식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또 2번은 무슨 일이 돼? 아줌마가 2도 들고 나와. 저기 낙지볶음밥 나왔습니다. 시키신 분이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안 된다는 거지. 돌아갈 때 얘가 2가지가 다 깨지죠? 한 놈이 2개를 시켰어요. 이것도 깨지는 거고 얘는 시킨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돼. 아까 말했잖아. 1인 꼭 1메뉴가 철칙이란 말이지. 얘는 돌아가는 게 함수가 안 돼. 그 돌아가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역함수가 안 돼.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점에 딱 우리 5명이 갔는데 역함수가 성립되려면 그 식당에는 메뉴가 몇 개 있어야 될까? 딱 5종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 서로 다 다른 메뉴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5번째 메뉴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1, 2, 4 아주 예쁘게 해봤자 되돌아갈 때 무슨 일이 생겨? 5는 고른 게 없는데 이래버리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준비된 x의 개수와 준비된 y의 개수가 어때야 돼? 우선 똑같아야 되고 다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똑같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다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돌아가는 것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 역함수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금 x가 뭐가 됐어요? y를 고르는 거였지. 입장 바꾸니까 y가 뭐가 돼? x가 되는 거고 x가 뭐가 된다고? y가? 우리 그거 어디서 얘기한 적 있지? y는 x고요. x는 y예요. 그렇지. y는 x직선의 대칭일 때 y좌표는 x좌표 있는 애 갖다 놓고요. x좌표는 y좌표에 있는 놈 갖다 씁시다 해서 여기 3,1을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1,3 서로 위치 바꾸는 거였었잖아. x축, y축 원점 대칭은 부호가 바뀌는 거고 y는 x직선의 선대칭은 자리가 바뀌는 거. 우리 둘이 자리 바꿔 앉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어떤 뭐에? 직선? y는 x직선에 대하여 선대칭 시킨 그래프. 막 그렸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렸어. 찍어.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얘기를 스타트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었어. 우리가 그때 밑에 조건이 있었지. 그치? a는 a라고 합시다. 일반은 0보다 컸으면 좋겠고 a는 1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때 정의역 x는 어떤 애였어?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거였었지. 그때 치역은 어떻게 됐죠? 함수값들의 범위 y는 0보다 큰 애들만 쓰기로 했었지.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아까 뭐가 된다고? x랑 y가 공수 교대를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생겨요? y가 뭐로 바뀌어? x로 바뀌어서 치역이 어떤 아까 여기 x가 y로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잖아. 서로 자리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이 y가 뭐로 바뀐다고? x로. 정의역이 0보다 큰 애들, x에다가 0보다 큰 애들만 넣어가 되는 거고요. 치역은 뭐가 된다? y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답이 다 나와. 모든 y가 다 될 수 있어. 함수값은. 오케이?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또 특이점이 하나 있었지.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었지. y는 0이라는 애가 있었지. 그러면 여기로 오면 얘는 점근선이 뭐가 될 것 같아? y가 뭐로 바뀐다고? x는 0이 점근선이 됩니다. 뭐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생기는 건데? 맞나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지?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y는 ax제곱이 여기 0,1을 무조건 지나는 애였었죠.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y는 x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 시킨다고 그랬지. 그럼 자, 1,0을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뭐가 돼? x, y 위치 바꾸니까 0,1을 지나는 애가 1,0을 지나. 그리고 아까 x축이 점근선이었지. 이번에 x는 0이니까 y축이 점근선이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아씨, 아까 더 잘 그렸을 것 같아. 됐나? 이게 뭔데? 보자. 자, 역함수 아까 어떻게 찾는다고? x는 뭐가 되고? y가 되고. y는 뭐가 되고? x가 되고. 이게 우리가 찾는 역함수야. 아니 근데 함수는 모름지기 y는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잖아. y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 지수가 궁금할 땐 쓰는 게 뭐야? 로그. 지수가 궁금할 때 쓰는 건 뭐야? 로그.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찾아? 로그 및 진수. 이게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혼자 놀지 않아요. 어디서 온 놈이야? 지수 함수의 역함수랑 엄청 관련된 놈이야. 요 놈의 식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아까 뭐였죠?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생긴 애였지? 로그 a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양수지만 1보다 작을 때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를 y는 x에 대하여 선대칭 시키면 어떻게 지나갈까? 여기 재밌는 게 아까 얘랑 이 지수함수랑 이 지수함수는 y축 대칭이지. 그러면 여기가 또 진분수로 바뀌면 로그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가?
지수함수는 y축 대칭이었거든. 그러면 밑이 서로 역수인 관계의 로그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 어? x축. 왜냐면 y랑 x 이렇게 바꿨잖아. 너 아까 저기 y축의 대칭이었니? 그럼 나는 x축의 대칭이 될게. 입장 바꾼 거잖아 우리. 그래서 생긴 게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 정극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한없이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 0,1 지났지? 나 1,0 지나. 생긴 게 좀 별로 안 예쁘지? 이건 빨리 들어야 돼.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애들이야. 동전의 양면 같은 애. 너, 나 이렇게. 우리 역함수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아까 지수함수 때 뭐 했었지 쌤이? 평행 이동하는 거 할 때 앞에 이상한 수 곱해진 걸 3의 거듭제곱인데 앞에 7 곱해졌는데 야 7은 어차피 3의 거듭제곱 바꿀 수 있어. 로그 활용하면 이게 되는 거야. 로그 함수 풀다가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뭐 표현하기 애매하고 이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해보면 좋아? 지수, 거듭제곱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생각해보면 해결되는 거야. 대칭관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지수와 혼자 놀 땐 재미없었어. 지수와 로그의 관계가 보이면서 얘네들 갖고 장난질 치면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둘이 생뚱맞은 애들이 아니라 서로 역함수랑 관련된 애들이니까 얘네들 막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시키고 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교점 찾고 그러는데 막 계산하는 게 아니야. 대칭 이동이라든가 평행 이동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거를 마구잡이로 방정식, 식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 이유가 그거야. 너네가 여기를 고난도 문제에서 벽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너네들의 시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프 쪽으로 가야 돼.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도 안 나오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엉켜있으면 안 풀려. 그때 그림을 보고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웬만하면 좀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하면 좋고요. 뭘 신경 쓰면 좋다? 대칭성. 대칭성에 신경을 엄청 써주면 좋다. 엄청 중요해. 대칭성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수,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에서 너네한테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각의 함수의 특징들을 외우는 건데 그걸 왜 외우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다시 한번 윤서를 위한 한마디. 뭔 얘기할지 알겠지? 왜 그래프에 집중해야 되냐면 결국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다 정교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기 위해 필요한 빌드업을 엄청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1부터 고2 수학 1까지 배운 수학 미적분 1까지 배우는 전부는 결국 미적분 2에서 거지같이 생긴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고 싶은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떡밥이야. 쫙 재료야 재료. 그림 그릴 때 캔버스도 필요하고 물감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신이 뭐 필요하잖아. 아니 물 뜨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건 초등학교 때 가르치고 유화 물감 다루는 뭐 이런 건 좀 고등이니까 좀 고급 스킬이니까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그지? 뭐 다양한 스킬들을 배울 텐데 쉬운 스킬부터 어려운 스킬까지 쫙 해놓고 미적분 2에서 빵 터뜨리는 거야. 자, 가서 대회 나와서 멋있는 유화를 그려보려. 얘가 우기는 거지. 저는 수채화 할 거예요. 그 유화, 그거 지워지지도 않고 더럽고, 재료값 거지같이 많이 나오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림 하나에 5,000원이면 충분하지. 누가 5만 원 들이고 그립니까? 저는 싫습니다. 내가 계속 서술하는 거지. 유화만의 재미가 있어. 질감도 나타낼 수 있고, 입체감도 나타내는데 유화가 더 좋아. 하면서 너 설득하는데 이제 쟤는 노. 수채화, 운리. 이런 거 우기는 거야. 사실은 이게 쫙 몰려가서 어느 대단한 그래프 하나를 그리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야. 정교하게 올라갔니? 어디에서 구부러졌을까? 그 어디가 제일 높이 올라간 건가?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서 멈출까? 얘는 X축에서 어디에서 만날까?
한없이 작아진다면 어디서부터 한없이 작아질까? 혹시 얘가 못 건드리는 점근선이 없을까? 막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게 지금 너네가 약 11년 동안 배우는 거야. 초1부터 고2까지. 그래서 그 중학 퍼포먼스로 이제 빡 해갖고 빵 터트리는 게 이제 미적분 책 한 권이다. 빡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니네가 볼 때 이런 거지. 코끼리 눈 감고서 장님이 코끼리 만들어 놓으시다. 갑자기 다리래 이게. 이게 귀래. 뭐 어쩌라고 하고 이제 퍼즐 다 맞추고 갔더니 코끼리였구나. 당신의 그 큰 뜻을 제가 미쳐 죽을 때까지 모를 두 분. 네? 미적분 2를 선택 안 하면 모르는 거야. 그걸 선택 못하고 나 이거 왜 한 거임? 근데 조각을 겁나 모아놨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조각을 그런 거 있잖아. 1000피스 퍼즐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갖고 촤 멋있는 천지창조 그림이었네 하고 봐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 추워 죽겠는데 그냥 불쏘시기로 해서 해야겠다. 하루룩 태워버리면 20살부터 가끔 한 30살 넘어서 가끔 대화를 할 때 이제 새 직업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 수학 선생님, 와, 나 수학 되게 싫어했는데 대부분 다 똑같아. 수학.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해. 나 그래도 근해 공식은 알아요. 꼭 시간하네. 저 닮은 알아요. 이런 말 하는 아무도 없어. 다 저 근해 공식은 알아요. 열에 9은 저 근해 공식.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EA 뭐더라 이러면서 EA를 말하는 사람도 드물어. 근해 공식 알아요. 에이? 아니야 그렇더라. 알았는데. 가끔 특이하게 B제곱 마이너스 IC만 말하는 사람도 그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사실 근해 공식보다 판별식을 훨씬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연동돼갖고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니까 B제곱 4IC 나 그건 알지 이러면서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제. 로그의 탄생 배경을 한 거야 지금. 얘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는 아니고 물론 로그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얘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지수함수와 동전의 양면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역함수 관계에 있다 하는 거 머릿속으로 두고 자 그럼 기본형 y는 로그 a의 x 꼴이 이제 기본형인데 얘도 제한이 걸려. 지수 때 왔던 밑이잖아. 밑 전제가 깔리죠? 그래서 밑의 조건 요거 깔고요. 두 번째 아까 원래 정의역이었던 애가 이쪽 치역이었던 애가 이쪽으로 온 거였었지. 그래서 진수도 항상 0보다 큰 애들만 써야 돼. 이제 정의역이 되겠지. 지금은 이제 이걸 정의역 넣을 수 있는 x는 양수에서만 넣어. 그리고 아까 특이한 점이 뭐라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는 0이었다면 로그함수는 x는 0이 왜냐면 대칭시키면서 바뀐 놈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본형에서는 항상 1,0 왜냐면 밑이 뭐다 여기다 1 들어가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항상 1,0을 지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수함수처럼 두 가지 버전 밑이 1보다 크다면 1,0을 지나면서 정근선에서 한없이 커집니다. 여기는 경계선 없어요. 한없이 천천히지만 계속 커집니다. 한없이 계속 커질 거예요. 여기는 음수는 못 돼. 왜냐면 0보다 큰 것만 넣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뭐가 될까? 계속 어떻게 될까 윤서야? x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보다 큰데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왜? 알잖아 대답해. 아니 함수값이 계속 0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지지. 그 끝이 있나요? 작아지는 곳에? 없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음의 무한으로의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의 무한으로의 발산. 이게 다 연결된 거야. 이런 짓거리 하고 싶어서 그래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 받아들여. 두 번째. A가 양수긴 한데 진분수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3의 x 뭐 이런 애인 거야. 1보다 큰 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3분의 1의 x 뭐 이런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얘도 어떻게 된다? 나도 똑같이 1,0 지나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한없이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될까?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그때마다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하영아? 어떻게 커져요? 한없이 커지지. 끝이 없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양의 무한으로의 발산.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 이게 로그 함수의 극한이야. 로그 함수의 극한이야. 언제 나온다 이거? 미적분 2 2챕터. 1챕터는 수열이고요. 수열은 수학 원 저기 뭐야 대수 맞지? 대수 맨 끝에 있잖아. 있거든? 근데 왜 또 나오지? 그거에 극한. 수들도 나열해보는 거야. 자, 어저께 했던 거 있잖아. 호루수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하면 저 끝에 있는 수는 뭐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그게 수열의 극한이야. 흐름을 파악해보고. 그래서 원래 옛날 책, 지금 너네 개정 전전 교과서는 이 함수의 극한 전에 수열의 극한을 먼저 가르쳤어. 왜냐면 함수는 막 이렇게 연결돼 있고 식으로 돼 있잖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직관적으로 보기 좋은 게 수들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거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겁나 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수열을 가지고 극한을 먼저 얘기했어. 근데 그 수열 이제 다시 재배치를 하면서 야, 이 수열은 어차피 그 뉴턴 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뒤로 빼. 문과 애들한테 뭐 굳이 뭐 스트레스 줄 필요 있게 빼. 저쪽 미적분 2로 넘겨. 그러면서 걔네는 저 뒤로 갑자기 빠졌어. 근데 사실 개념 파악할 때 수열이 더 좋거든. 느낌 받을 때는. 함수가 오히려 너네 싫어. 흘러가고. 너네 어저께 함수값 찾으랬더니 막 0, 1, 2 막 여기서 막 랜덤 돌리기 했잖아. 그치? 처음에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수열은 직관적이라서 좋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로그 함수야. 그럼 얘도 평행 이동할 때 뭐 하면 되죠? x 대신에 x축으로 평행인 거.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p 대입하죠. y 대신에 y-q 대입하죠. 마이너스 q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q라고 쓰겠지. 맞니? 똑같아. 1도 재밌는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수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어떻게 했죠? 지수함수는 항상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거였었지. 계속 작아지는 거였었지.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얘도 양수 범위에서만 그랬지만 그래프가 어때요? 얘는 한없이 커지는 중이지. 얘는 계속 다시 말하지만 2차 함수처럼 역전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너네한테 범위를 주고 나 3부터 5 중에 함수값이 가장 클 때는 언제임? 5일 때가 제일 큰. 3부터 5 중에 함수값이 제일 클 때가 언제임? 3일 때가 제일 큰. 갈수록 작아지거든. 재미가 1도 없다. 재미가 1도 없다. 왜 이해됐어? 1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놈도 이제 뭘 해야 돼? 딴 놈이랑 같이 놀아야지.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쓰는 거지. 이런 거 써놓고
그럼 x의 범위가 1부터 7까지인데 이러면서 함수값이 제일 클 때는 언제고 제일 작을 때는 언제요? 하는데 3분의 1? 얘는 계속 내려가는데 얘가 제일 작을 때 함수값이 가장 클 거고 얘가 제일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질 거야. 맞죠? 가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의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일 때가 최소값, 최소값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논리가 똑같아. 바뀌는 게 없어. 그냥 재미없다, 그치? (48쪽) 대단하죠?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48쪽이네. (48쪽에) 5-3번 학교 시험 100% 출제 유형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융합 과제 해갖고 스팀이라고 그랬나? 스팀 뜻이 뭔 줄 알아? 너? 스팀 스펠링이 뭐지? 이거였나? 스팀이야 스팀. 요즘 공부는 스팀 학습입니다. 뭐 이런 거 한 10년 전부터 밀고 있거든 대한민국에서. 스터디. 이거 사이언스.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사이언스야? 그럼 T는? 띵킹. 이거 테크놀로지. 테크니까. 테크야 테크. 기술. 과학 기술. E는? 오. 그럼 A는? 이게 뭘까 갑자기? 아니요 아트. 아트. 얘는? 미디어. 응? 뭐라고? 아 미디어? 아이. 에이. 아니. 그렇지 매스매틱. 수학. 그래서 뭐 과학기술과 예술적 항목에 대한 융합 학습을 해야 되어서 융합교육이랍시고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줄임말들 요즘 저기 젊은 세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는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갖고 만들고서 되게 좋아했겠지. 솔직히 좀 중복 아니냐? 그치? 좀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사이언스랑 테크 그건데 사실 다 붙여놓습니다. 2가 일렉트론이 아니고 딴 거였는데 이것도 무슨 저기 공부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더라?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뭉쳐갖고 스팀 교육이라고 해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밀었는데 그 결과물이 그 문제예요. 그 결과물이 이상하게 파생되면 어떤 혼종을 만드냐면 수능 국어에 과학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국어 논술 이거 있잖아요. 지문 막 읽는데 무슨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야. 무슨 뭐 빛의 굴절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쓰는 거고. 하고 난리 났었지. 이과 수업 듣는 애들은 그 내용 자체를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풀고 문과 애들은 생판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긴 한데 내용만 읽으면 근데 내가 아는 내용을 읽는 거랑 생판 처음 보는 거 읽는 거에는 이미 시간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가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뭐 편파적이다 어쩌다 고 난리 한번 났었지. 그리고서 교육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게? 또 냈지롱. 또 냈어요. 봤잖아. 왜 준비 안 함? 무슨 배짱이? 이래갖고 또 냈어요 진짜로. 통합이야. 스팀이야 임마. 스팀 맛 좀 봐라. 해갖고선 또 냈습니다. 좀 빡치겠지만 또 냈어요. 자, 수학에서는 폐가 이거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상한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 나와. 빛의, 소리의 크기, 빛의 굴절률,
뭐 빛이 뭐 여기 들어오면 1m 들어갈 때마다 빛의 그 세기가 줄어드는데 뭐 이런 거. 이 희한한 공식들을 들고 올 거야. 자, 그럼 그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문제에서 준 관계만 잘 활용하라는 거지. 변수가 많거든. 그 변수 정리를 잘하라는 거지. 갑자기 생뚱맞으면 갑자기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5-3번 하나 딱 풀고 오늘 끝낼게요. 깔끔하죠? 마음에 안 들면 말하세요. 우리 쌤한테 말해서 더 잡아둘게. 어때? 더 잡아두는 거 찬성합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빌어봐. 5-3번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자, 어떤 화재실의 초기 온도를 T0라고 부르자. 이런 데 정리하는 거야.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 별거 없고요. 잘 정리해라 이 소리야. 정리해라. 자, 뭐였지? 온도는 T0라고 부른대.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지 T분 후의 온도를 T라고 부르겠대. 그냥 T라고 부르겠대. 자, 그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대. T분 후의 온도는 초기 온도 더하기 K배 곱하기 로그 선생님 여기 밑에 아무 말도 없어요. 요게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으면 상용 로그. 선생님 어저께 얘기했지? 그저께 손가락 10개라서 쓴다는 그 자주 써서 10은 생략하는데 우리 보기 위해서 쓸게요. 그러면 8t 플러스 1 흐른 시간 로그값 이걸 계산하면 직접 가고 내가 손가락 집어넣고 와 102도, 103도, 104도 이거 모르고도 뭐 측정할 수 있다. 공식이 존재한대.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 있어. 초기 온도가 30도인 화재실이 있었대. 이게 30도야. 그래놓고 8분의 9분이 흘렀더니 지나간 T분 후인데 이 T가 8분의 9분이 지났대. 맞죠? 그랬더니 온도가 390도가 됐대. 얘가 390도가 됐대. 이게 첫 번째 상황인 거야. 너네한테 초기 온도 알려줬고요. 지나간 시간 하나 알려줄게. 그리고 그때의 온도도 알려줄게. 그러면 여기다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있지. 여기가 뭐가 돼? 390은 T0 30 더하기 K는 아직 몰라. 로그 10에 8 곱하기 T 8분의 9 더하기 1. 너무 착하다. 그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 보고 뭘 찾으라고 알려준 거겠어 이게? K 찾으라고 준 거지. 찾아볼까요? 390은 30 더하기 K 곱하기 이거 몇이에요? 밑 진수 똑같으면 몇이다? 1. 10에 1제곱이 1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아하, 따라서 K는 몇이다? 360도야.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K를 알았으니까 관계식 이건 좀 이따 채웠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황이 궁금해. 화재가 발생한 지 A분 후 T가 A일 때 온도가 750도, 얘가 750도가 됐대. 그지? 도대체 초기 온도는 똑같은 거야. 초기 온도는 계속 사용하는 거고, 도대체 몇 분 지나면 750도까지 막 겁나 올라가잖아. 그지? 750도까지 올라갈까? 그럼 이제 관계식. 750도는 초기 온도 더하기 360 곱하기 로그 10에 8A 플러스 1 몇 분 지나야 이거 계산해서 750이 나올까 찾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항하면 720을 양변 360 나누면 뭐시기 여기 채울까요? 몇이에요? 10을 제곱하면 몇이에요? 100. 얘가 몇이어야 된다? 100이어야 된다. 다시 해줘? 갑자기 제 뇌가 끊겼는데? 여기까지 왔지? 양변 2로 나누면
2는 로그 10의 8a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된다? 10의 제곱이 얘여야 되는 거잖아. 왜요? 왜 10의 제곱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수. 이게 뭐야? 진수. 밑을 지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진수가 된다. 아, 네, 접속 끝? 네. 오케이. 자, 그래서 8a 플러스 1이 몇이 돼야 된다? 10의 제곱이 1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1 넘어가서 8로 나눠주니까 a는 몇이야? 8분의 99분. 명확한 예쁜 수는 아니긴 한데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읽으면 뭐라는 거야? 초기운도 미지수 개 많아. 이거보다 더 많은 거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잘 정리해서 잘 대입하면 간단한 연립방정식 수준으로 답이 나오거든. 보통 주겠다는 문제야. 근데 보통 안 풀어. 왜? 헷갈린다고. 복잡하지 않거든. 쫄라고 내는 문제야. 겁먹고 어우. 그 유명한 짤 있지. 집 밖에 나왔더니 얼룩말 보이니까 어우 그러는 아저씨 마냥 니네 문제 보자마자 에이 못 풀어. 지금 요즘 고3 애들 수능 준비하고 있는 애들 중에 조금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 공통점이 다 그거야. 문제 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천천히 조금 적고 그런 애들은 수능 시간이 부족하지 않거든. 100점 맞으려고 하는 애들이나 시간이 부족한 거야. 한 90점이나 90점도 아니야. 85점, 84점 받으려는 애들은 시간 안 부족해 절대. 왜냐면 초고난도 한 문제 20분짜리 문제는 손도 안 대거든. 막 자, 40분. 선생님 오늘 수능 뭐 40분 잤어요. 40분 동안 뭘 봤대. 천천히 읽어보면 문제 조건에 있는 있어. 주어져 있는 미지수는 자연수네. 1부터 넣어봐. 응? 1부터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맞지? 말 이해돼?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2개에서 3개가 나오거든. 나중에 풀이해주면 풀 거야. 야 수능에서 3점짜리만 해도 쉬운 거로 3개면 9점이고요. 4점짜리면 12점이야. 너네 모의고사 알지만 12점이면 중간치약 10점이면 보통 등급이 바뀌어. 그치? 근데 그걸 귀찮아. 안 푼다고? 그 직접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10점이면 대학이 바뀌어. 경기도 바깥으로 갈 놈이 경기도로 들어오고 경기도에 있을 놈이 서울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귀찮아서 안 풀었다고? 미친놈이지. 니네가 생각해도 미친놈인 거 같지? 그때 니네가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면 똑같이 얘기하지만 손이 귀찮아져야 되는데 손 귀찮은 걸 싫어. 머리는 나빠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그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걸 못해. 깊이 있게 고민 좀 잘하는데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놔야 그걸 따라가면서 깊이가 생기는 거지. 너네 그 있잖아 뭐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뭐뭐도 있고 이거 있지. 그거 10개 외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거 앞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 번 들었으니까 하지. 너네 사람이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수의 한계가 몇 개인 줄 알아? 외울 수 있는 거? 그게 4개나.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보통 4개 단위로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외우는 게 4개야. 그럼 4개 넘어가는 건 고생을 해야 외워진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가 해야 되는 것들은 4글자가 넘잖아. 웬만한 건 4개는 넘을 거 아니야. 뭘 해도. 그치? 고생하고 반복하고 짜증나는 걸 참지 않으면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고생하셔야 돼요. 뭘로 고생해야 돼? 손. 얘랑 머리랑 손이랑 한 팀이거든? 얘만 개고생 시켜보세요. 그럼 얘만 퍼지지.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 둘이 협동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계속 적으세요. 손가락이 아프고 여기 굳은살 개고 여기 요즘엔 많이 안 써갖고 없었지만 여기 굳은살 개 많았단 말이야. 여기 심지어 여기 들어갔어. 외국도 생겼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12만원짜리 좋은 샤프가 나왔대. 그런 거 손가락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엄마 개편한 거 하나 갖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 이번에 에어팟이 나왔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말고 이 자식들아. 극한은 몇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리모컨에 리모컨씩 꽂으시고요.